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경기도 교육청의 2025 경기 다문화 교육 추진 계획 유튜브 영상인데요. 오늘 이걸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 경기도 다문화 교육,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맥락하고 또 여러분이 딱 주목해야 할 지점 짚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계획이 단순히 학생 지원 늘린다. 이걸 넘어서요. 교육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 그리고 또 지역사회 미래까지 좀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우선 배경부터 좀 볼까요? 경기도 다문화 학생 수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요. 보니까 2023년에는 한 4만 9천 명, 그랬는데 2024년에는 약 5만 4천 명. 이게 1년 새 10%나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전국 다문화 학생의 거의 28% 가까이가 경기도에 있다니 정말 집중도가 높네요. 네, 특히 저희가 좀 봐야 할 부분이 그 외국인 가정 자녀하고 중도 입국 자녀 증가율이에요. 이게 꽤 높거든요. 이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로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니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초기 언어 교육이랑 학교 적응 지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게다가 그 안산, 시흥, 평택 이런 특정 지역이요.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넘는 학교들이 막 몰려 있다고. 이른바 밀집 현상, 이것도 심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 학생 많은 상의 5개 지역, 이게 다 경기도에 있다는 경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좀 심각한지 알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 이걸 좀 잘 발휘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동시에 또 밀집 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도 당연히 힘을 써야 하고,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일반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아, 그런 우려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 지원에만 너무 자원이 쏠리는 거 아니냐, 다른 학생들은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우려까지 고려해서 해소 방안을 좀 고민하게 된 배경이 있는 거죠. 아, 그런 복합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작년 2024년 성과랑 또 과제는 뭐였는지 이걸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료 보니까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KLS라고 하죠. 이거 확대 운영한 거, 또 다문화 특별학급 늘리고 이런 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런 성과들이 있었죠. 그 카자흐스탄하고 협력해서 원어민 강사 배치한 거라든지, 또 밀집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좀 줄였어요. 30% 이상이면 25명, 60% 이상이면 19명, 이런 식으로요. 실질적인 조치들이네요. 네, 실질적인 조치들이 있었죠. 근데 동시에 현장에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졌던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움을 돕는 그런 복지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맞아요. 학생 개개인이 가진 강점, 예를 들면 언어라든지 문화적 배경 같은 거요. 이걸 키워주는 성장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런 요구가 강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KLS도 전면 확대해달라, 온라인 시스템도 만들자, 이런 초기 한국어 교육 강화 요구랑 아까 말씀하신 밀집 학교 학급당 인원수 이것도 줄여달라는 목소리도 같이 있었고요. 그렇죠. 다문화 학생들이 가진 그 고유한 배경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그냥 지원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또 학생 본인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5년 계획은 같이 출발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새로운 학교, 이런 비전 아래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군요. 네, 첫째가 학생 맞춤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에 처음 들어오는 진입 단계에서는 KLS 같은 걸로 한국어랑 학교 생활 기초를 좀 다져주고, 네, 진입 단계. 그리고 적응 단계에서는 특별학급이나 한국어 교실, 이런 걸로 학교 생활에 잘 안착하도록 돕는 거죠. 마지막 성장 단계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 같은 걸 통해서 학생의 강점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인 거죠. 아, 단계별로 딱딱 지원하는 거네요. 진입, 적응, 성장. 네,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학교 지역 맞춤 밀집학교 및 지역 지원 확대, 이건데요. 안산 시흥 교육 국제화 특구 운영을 더 내실 있게 하고, 밀집학교 교육 여건은 계속 개선하고, 지역사회랑 협력도 늘리고, 그 다문화 특성을 그냥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성장의 기회로 보려는 시각 전환,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획이 다문화 학생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모든 학생이요? 네, 모든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중언어 교육 자원을 활용하고 또 AI나 에듀테크 같은 기술로 맞춤형 지원을 더 고도화하고 학교랑 지역사회의 경계를 좀 확물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점들이죠.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이 좀 더 넓은 차원의 미래 교육하고 통합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러분 덕분에 경기도의 2025년 다문화 교육 계획 아주 깊이 있게 잘 살펴봤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다양성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전체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려는 의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계획들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진짜 실효성이 있게 구현되느냐 이거겠죠. 단순히 정책 나열하는 걸 넘어서 그 다문화 배경이라는 게 정말로 모든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학교 문화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이걸 지켜보는 게 의미 있을 겁니다. 동의합니다. 다문화 학생 지원 강화 분명 필요한데요. 이게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뭘지, 이건 계속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겨볼게요. 만약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한 5년 뒤쯤 여러분이 계신 곳 혹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의 학교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